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불법 계엄과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위 규정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같이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란이나 내란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그 합법을 가장한 공무집행 방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계엄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권은 또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게 제2의 불법 계엄을 막는 방법이라며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내란의 수괴라든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는.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탄핵 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게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시설물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유사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이 시설물들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전국 13개 공항 가운데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 3곳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양 끝 지점에 설치돼 있는데 이 중 한 곳씩에 무안공항과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각각 70cm, 4m 높이입니다. 만일의 사고로 항공기와 충돌하면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항행 안전시설을 광주 전남의 모든 공항이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3개 공항에서도 무안, 광주, 여수공항처럼 둔덕 형태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지면 위로 돌출된 형태의 로컬라이저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설물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단한 구조물은 제거하고 지하 매립 형태의 새로운 로컬라이저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성역 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를 포함해 모든 참사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원인 중에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로컬라이저하고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조립 충돌 그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관할하는 항공청에서 과연 예방 조치로 제대로 한 게 있었는지. 정치권은 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대표와 희생자 유가족 대표를 진술인 자격으로 불러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발견이 없는 한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경과 소방당국은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 수색견이 투입돼 갈대밭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군 경과 소방대원들은 예초기로 풀을 베고 갈고리로 걷어내 안쪽까지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유족 요청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50m에서 250m로 100m가량 넓힌 겁니다. 잔해물에 대한 튀는 범위를 검측을 해본 바 100m 범위 내에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150까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집중 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 담벼락 밖에 있는 갈대밭을 포함해 도로가에 있는 민가까지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 군 경과 소방대원 200명가량 수색견 10마리가 동원돼 있습니다. 수색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3일 동안 수색을 해서 하나의 10편이라도 발견되지 않으면 유족에서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겁니다. 현재까지 유류품 400여 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유족들은 당분간 무안공항 보관소에서 남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18일 열릴 합동 추모제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추모제가 끝나면 2차 총회를 열고 49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는 4월 예정된 광양시 의원 재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광양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공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 결과 이돈견 민주당 지역위원회 민원조직실장, 이윤수 광양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4.2 광양시 의원 다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는 결선에 진출한 2명의 후보들 간 결선을 거쳐 최종 공천 후보를 확정한 뒤 오는 3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수 관광의 1번지인 오동도. 이곳에 있는 종합상가 건물이 지어진 지 40여 년 만에 철거될 전망입니다. 무상 임대 기간도 끝났고 건물 노후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수시는 환경부 생태탐방원 유치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동도. 특히 오동도 종합상가는 지중해식 유럽풍 건물로 1984년 건축 당시만 해도 눈에 띄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40여 년 만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너무 아쉽고 부모님이 쭉 해오셨던 거고 찾아오셨을 때 여기가 없네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동도 종합상가는 지난해 말로 무상 임대 기간이 종료됐고 3년 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노후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상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조만간 용역 결과 납품이 예정된 가운데 리모델링한다면 총 공사비는 95억 원, 이후 연간 운영비는 25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철거하고 상가를 새로 짓는다면 철거비 2억 7천만 원에 신축 공사비 92억 원으로 산정돼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타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단 상가 건물 철거 후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 시민하고 시민이 도움이 된다면 국립공원하고 협업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현재로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같은 준정부기관이나 섬, 해양, 힐링 관련 기관의 유치, 그리고 숲 조성 등 7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환경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동도 관리권을 환경부에 환원해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반대해왔던 일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최근 국립공원 관리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상생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원에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되고 오동도를 국립공원답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오동도가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기후변화 등으로 이제 한겨울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특산품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지난해보다 더 이른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눈 덮인 계곡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짐을 짊어지고 다다른 백운산 고로쇠 군낙지. 오래된 나무에 관을 연결하자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 수액은 살균 소독과 정제를 거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전국 최대 생산지인 광양 백운산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됐는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한 4, 5도 떨어지고 낮 기온이 8도에서 한 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이 고로쇠 수액 채취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편이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출하가 앞당겨졌습니다. 유통업체도 설 명절에 맞춰 이른 판매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0.5리터, 1.5리터 등 소량 단위 주문이 늘면서 올해 1리터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또 택배 판매 등 가정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이른 봄까지 이어지는데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최대 97만 리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동계 전지훈련팀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겨울철에도 낮 기온이 영상에 머무는 온화한 기후,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육상, 축구, 탁구, 수영 등 5개 종목의 96개 팀이 동계 전지훈련을 확정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동계훈련팀이 지난해 대비 15% 늘어난 100개 팀, 1,5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8억여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거문도와 가거도 등 도내 먼섬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올해 상반기 안에 착수하고 먼섬 주민 신규 사업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먼섬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43개 중 전남은 절반이 넘는 25개 섬으로 5개 시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주민일동 86만 4,050원, 여수중앙 연안자망협회 아라사랑 여성봉사단 31만 원,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주민일동 25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성경 3차 아파트 주민일동 20만 원, 화양면 장등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창무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수정산장 20만 원, 고흥군 과양면 심포마을 주민일동 17만 2천 원, 순천시 나간면 내동마을 주민일동 16만 8천 원, 해룡면 대가마을 주민일동 16만 5천 원, 순천시 서면 죽청마을 주민일동 16만 원, 여수시 화양면 감도마을 주민일동 15만 6천 원, 순천시 안경나라 금당정 12만 원, 고흥군 과양면 박란마을 주민일동 11만 8천 원, 여수시 화정면 하와마을 회관 11만 6천 원, 여수시 주삼동 대광오투빌 아파트 부녀회원 일동 10만 원, 화양면 창무마을 이장 서완석 10만 원, 미평동 삼통 최혜자 통장 10만 원, 충무동 연희예술단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하송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시가 새해 연초부터 대규모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성 DS 비전 캠프와 태국 방콕 의료단체 세미나 등 기업 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따라 유치했으며 곧바로 다음 달부터 12차례에 걸쳐 1,450명의 기업 관계자들과 40여 명의 태국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여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1,475억 원에 이른다며 학회와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외국인 선수로 우루과이 미드필더 호세 알베르티를 영입했습니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이 강점인 1997년생 수비형 미드필더로 9년간 우루과이에서 활약하며 통산 260경기, 18골, 2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알베르티는 전남의 올해 목표인 K리그 1 승격을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지방세외 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징수율 개선과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관리 노력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자체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국토부 시스템을 연계해 대포차를 현장에서 즉시 정리하고 부동산, 자동차, 급여, 매출 등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 수입 징수 실적을 분석, 진단 평가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전략을 세워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대설로 지역 월동작물의 피해와 생육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역 농정당국은 최근 이어진 많은 눈과 한파로 월동배추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작물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겨울철 과채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 밀착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